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혹한 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전 아직도 감기가 다 낫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감기 웬만하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복 잘 챙겨 입으시고요. 너무 이제 멋을 내신다고 좀 너무 춥게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무조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차명계좌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 우리가 금융실명법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과 그리고 상증세법상에서 보고 있는 차명예금과 결부시킬 수 있는 증여 추정에 대한 그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바꿔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차명예금에 대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은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이라든가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실명법에서는요, 이러한 차명 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예금에 대해서 우리 상증세법 제45조에서는 증여 추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금 채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우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때 법률상 예금 채권이 실질적 지배자에서 예금 명의자에게로 이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증세법 제45조 1항에서는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때 그 재산을 취득을 할 때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가 아니고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요. 동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해 채무를 그 채무자의 자력으로 상환을 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그 채무를 상환을 할 때 그 상환 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서는요, 우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든가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증세법의 증여 추정은요, 당해 명의자가 차명 재산임을 명확히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규정과 관련돼서는 차후에 증여세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상증세법 그 규정과 관련돼서 제가 별도로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명 계좌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자 명의의 그 은행계좌 입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과 관련돼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부사이에 일방 배우자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이 되어서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그 예금이 부인 명의의 그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요, 증여 외에 우리가 단순히 공동생활의 편의라든가 일방 배우자의 그 자금의 위탁관리,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의 인출이라든가 입금 상황만을 가지고 해당 예금이 남편에게서 이제 부인에게로 증여되었다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예금 계좌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상증세에서는 우리가 길잖아요. 일반 우리 다른 세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러한 차명예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요 당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요 차명예금이 만약 5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러한 차명예금 계좌의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여러분 기한 없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한 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명예금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상증세법상 제척 기간 15년을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강론으로 제가 들어가서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제가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차명예금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융실명법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법조항이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이제 벌금에 대한 조항이 6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차명예금 무조건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어떠한 이제 양도가 발생을 했을 때, 그다음에 증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차명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을 같이 걸고 세무조사가 더 확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세무조사에 반드시 이 금융거래는 뒤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선순환적이라든가 후순환적인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금융실명법 하에서의 우리 차명예금에 대한 그런 입장, 그리고 이러한 차명예금과 관련돼서 우리 상증세법 제45조에선 증여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간략히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 내용 오늘은 좀 간단하시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희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항상 구독하시고 항상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채널과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